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8살 박미숙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제가 정말 큰 실수를 해서 생사의 갈림길까지 갔던 경험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예요. 혹시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 중에서 건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제 이야기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태어난 지 한 달이 지났고 다행히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정말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특히 우리 나이에는 아무리 좋다는 건강 정보라도 함부로 따라하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평생 피부 관리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젊은 시절부터 화장품에 관심이 많았고 스킨케어는 하루도 빠뜨린 적이 없었습니다. 결혼하고 애들 키우느라 바쁠 때도 세수하고 기초 화장품만큼은 꼭 발랐어요. 그래서인지 주변에서 나이에 비해 피부가 좋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습니다. 동네 수영장에서 만난 친구들도 피부 관리 비법을 물어보곤 했어요. 저도 나름 자부심이 있었죠. 68살인데도 주름이 그렇게 많지 않고 화장하면 60대 초반으로 보인다는 소리도 들었거든요. 그런데 5년 전에 제 인생에 큰 변화가 생겼어요. 정기검진을 받으러 갔다가 뜻밖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신장 기능이 좀 떨어져 있다는 거였어요. 만성심부전 초기 단계라고 하더라고요. 처음 들었을 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특별히 아픈 데도 없었고 평소에 건강관리도 나름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말이에요. 소변 검사 결과 단백질이 나오고 혈액 검사에서도 신장 기능 수치가 정상보다 낮게 나왔대요. 주치의 선생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신장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제가 고혈압이 좀 있었는데 그것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다행히 아직 초기 단계라서 잘 관리하면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선생님께서 주의사항을 여러 가지 알려주셨어요. 무엇보다 염분 섭취를 줄이라고 하셨고 단백질도 너무 많이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수분 섭취량도 조절해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하루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으니까 하루 1리터에서 1.2리터 정도만 마시라고 하셨어요. 물론 여름철이나 운동할 때는 조금 더 마셔도 되지만 평상시에는 그 정도로 제한하라고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충실히 지켰어요. 염분이 많은 김치나 젓갈류도 줄였고 물도 하루 종일 조금씩 나누어서 마셨습니다. 남편도 같이 식단 관리를 도와줬고 큰딸이 간호사라서 수시로 체크해 주기도 했어요. 그렇게 2년 정도는 별 문제 없이 지냈습니다. 정기검진을 받을 때마다 수치가 나빠지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고 해서 안심했어요. 선생님께서도 잘 관리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셨고요. 그런데 작년 겨울쯤부터 제가 다른 곳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TV에서 건강 프로그램을 자주 보게 됐는데 거기서 물을 많이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특히 기억에 남는 건 어떤 연예인이 나와서 하루에 물 2리터씩 마셔서 피부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얘기였어요. 나이가 들수록 피부가 건조해지는데 물을 충분히 마시면 속부터 촉촉해진다는 거였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의사까지 나와서 설명했어요. 물을 많이 마시면 신진대사가 활발해지고 노폐물 배출도 잘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진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중년 이후에는 하루 2리터 이상 마시는 게 좋다고 했습니다. 그 방송을 보고 나서 인터넷도 찾아봤어요. 요즘은 스마트폰으로 쉽게 검색할 수 있잖아요. 정말 물 많이 마시기에 대한 정보가 넘쳐났습니다. 유튜브에도 물 많이 마셔서 피부 좋아진 사람들 후기가 많더라고요. 외국 유명 모델들도 하루에 물 3리터씩 마신다는 기사도 봤고 한 달 동안 물 2리터씩 마셨더니 피부가 10살 젊어졌다는 실험 결과도 있었어요. 보면 볼수록 신기하고 당장이라도 따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편으로는 주치의 선생님 말씀이 걸렸어요. 분명히 물을 너무 많이 마시지 말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TV에서는 의사가 나와서 물 많이 마시라고 하니까 헷갈렸어요. 그러던 중에 동네 수영장에서 만난 친구 순자 언니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요. 순자 언니는 저보다 1살 위인데 어느 날 만났더니 피부가 정말 좋아져 있더라고요. 무슨 비법이 있냐고 물어봤더니 3개월 전부터 하루에 물 2리터씩 마시고 있다는 거예요. 순자 언니 말로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피부가 확실히 촉촉해졌다고 하더라고요. 변비도 없어지고 몸이 전체적으로 가벼워졌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나도 한번 해보라고 권했습니다. 그때 제가 신장 문제가 있어서 의사가 물을 적게 마시라고 했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순자 언니가 그건 옛날 얘기라고 하더라고요.
요즘은 의학이 발달해서 물 많이 마시는 게 신장에도 좋다고 한대요. 노폐물을 씻어내는 효과가 있다면서요. 수영장에 함께 다니는 다른 언니들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한 분은 당뇨가 있는데도 물 많이 마시니까 혈당이 안정됐다고 하고, 또 다른 분은 고혈압이 있는데 물 마시고 나서 혈압약을 줄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들으니까 점점 확신이 생겼어요. 아마도 제 주치의 선생님이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아닐까 싶었어요. 젊은 의사들은 다르게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우리 선생님은 나이가 좀 있으시니까 최신 정보를 모르실 수도 있겠다 싶었죠. 그래서 결심했어요. 한 달만 해보자. 만약에 몸에 이상이 생기면 바로 그만두면 되니까. 하루 2리터씩 마셔서 정말 피부가 좋아지는지 직접 확인해 보자고 생각했어요. 집에 와서 남편한테 얘기했더니 반대하더라고요. 의사가 분명히 물 적게 마시라고 했는데 왜 그러냐면서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최신 정보도 모르는 남편이 뭘 안다고 반대하나 싶었거든요. 큰딸 소영이한테도 얘기했어요. 소영이는 간호사니까 의학 지식이 있잖아요. 그런데 소영이도 반대했어요. 엄마 병 때문에 수분 제한하는 거니까 함부로 늘리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딸도 너무 보수적으로 생각한다고 여겼어요. 간호사는 의사가 시키는 대로만 하니까 새로운 정보에 대해서는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소영이 말도 듣지 않았어요. 작년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물 2리터를 마시는 건 생각보다 쉽지 않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공복에 500ml, 식사 전후에 조금씩, 잠자리에 들기 전에 마시는 방식으로 나누어서 마셨어요. 처음 며칠은 화장실을 너무 자주 가서 힘들었어요. 밤에도 2~3번씩 깨서 화장실에 갔죠.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몸이 적응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정말 신기하게도 피부가 촉촉해지는 것 같았어요. 원래도 관리를 잘했지만 물을 많이 마시니까 더 부드러워진 느낌이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뿌듯했죠. 순자 언니를 만날 때마다 서로 경과를 확인했어요. 둘 다 피부가 좋아졌다고 자화자찬했죠. 다른 친구들도 우리를 보고 부러워하면서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2달이 지나면서 저는 완전히 확신을 갖게 됐어요. 역시 최신 정보가 맞다. 의사들도 옛날 방식에만 매달려 있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물을 많이 마시는 게 이렇게 좋은데 왜 반대했을까 싶었죠. 그런데 올해 3월쯤부터 뭔가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 좀 붓는 것 같더라고요. 평소에도 아침에는 약간 부었다가 씻으면 가라앉곤 했는데 그때는 좀 더 심한 것 같았어요. 하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면 그럴 수도 있다고 여겼거든요. 게다가 물을 많이 마시니까 일시적으로 부을 수도 있겠다 싶었고요. 며칠 지나면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부기가 심해졌어요. 얼굴뿐만 아니라 손가락도 붓더라고요. 반지가 끼기 힘들 정도였어요. 그래도 여전히 물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4월 들어서는 다리까지 붓기 시작했어요. 종아리를 손가락으로 누르면 움푹 들어가서 한참 있어야 돌아오더라고요. 신발도 평소보다 꽉 끼는 느낌이었어요. 이때부터는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병원에 가보자고 했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아직 정기검진 날짜가 한 달이나 남아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가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혹시 물을 너무 갑자기 많이 마셔서 그런 건 아닐까 하고 양을 조금 줄여봤어요. 하지만 부기는 계속 심해졌어요. 5월 초에는 숨쉬기도 약간 힘들어졌어요. 계단을 오르면 숨이 차고 가슴이 답답했어요. 밤에 누워있을 때도 숨이 가빠서 베개를 높이 베고 자야 했어요. 그래도 저는 물 때문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갔죠. 코로나 때문에 운동량이 줄어서 체력이 떨어진 건 아닐까 싶기도 했고요. 결정적인 순간은 5월 15일 새벽이었어요. 잠을 자다가 갑자기 숨이 막힐 것처럼 답답해서 깼어요. 일어나 앉으려고 하는데 온몸이 무겁고 힘이 없더라고요. 다리는 코끼리 다리처럼 퉁퉁 부어 있었고요. 남편을 깨워서 병원에 가자고 했어요. 그때까지도 큰 문제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부기 빼는 약 좀 받으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택시를 타고 응급실로 갔는데 도착하자마자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더라고요. 혈압을 재니까 평소보다 훨씬 높았고 산소 포화도도 떨어져 있다고 했어요. 심전도를 찍고 엑스레이도 찍었어요. 얼마 안 있어 응급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왔어요.
급성 신부전 증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폐에 물이 차서 숨쉬기 힘든 거라고 했어요. 당장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저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신부전이라는 건 심장이 제대로 일하지 못한다는 뜻이잖아요. 정말 무서웠어요. 이런 큰 병이 갑자기 생길 수가 있나 싶었죠. 응급실에서 여러 가지 검사를 더 받았어요. 혈액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신장 기능 수치가 5년 전보다 훨씬 나빠져 있더라고요. 주치의 선생님이 응급실로 오셨어요. 선생님께서 검사 결과를 보시더니 수분 과다로 인한 부종과 신부전이라고 진단하셨어요. 그러면서 혹시 최근에 물을 많이 마셨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솔직하게 하루 2리터씩 마셨다고 대답했어요. 선생님 표정이 정말 심각해지셨어요.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가 그렇게 많은 물을 마시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신장이 물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서 몸에 축적되고 그게 심장에 부담을 주어서 신부전까지 온 거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그 순간 정말 막막했어요. 제가 건강해지려고 한 일이 오히려 제 몸을 망가뜨린 거였어요. TV나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맹신하고 의사 선생님 말씀은 무시한 제 자신이 너무 한심했어요. 그동안 가족들이 말렸는데도 듣지 않았던 것도 후회됐고요. 선생님께서는 당장 이뇨제를 써서 몸에 쌓인 물을 빼내야 한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앞으로는 하루 수분 섭취량을 800ml로 제한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물뿐만 아니라 국물, 과일에 들어있는 수분까지 다 계산해서요. 이번 첫날부터 강한 이뇨제를 맞았어요. 하루 종일 화장실만 다녔어요. 소변량을 정확히 측정해서 기록했는데 평소보다 몇 배나 많이 나왔어요. 그만큼 제 몸에 물이 많이 고여 있었던 거죠. 이틀째부터는 조금씩 숨쉬기가 편해졌어요. 다리 부기도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고요. 하지만 갑자기 물을 못 마시니까 목이 너무 말랐어요.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는데 물을 조금밖에 못 마시니까 고통스러웠죠. 간호사님께서 얼음 조각을 주셔서 입에 물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것도 하루 몇 개로 제한이 있었어요. 물 한 모금이 그렇게 간절할 줄 몰랐어요. 평생 물을 마음껏 마셨는데 갑자기 제한하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셋째 날에 큰딸 소영이가 병문 안을 왔어요. 저를 보자마자 울면서 왜 말을 안 들었냐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간호사라서 이런 환자들을 많이 봤는데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소영이 말로는 신부전이 더 심해졌으면 인공호흡기를 달았을 수도 있대요. 그리고 신장 기능이 더 나빠지면 투석을 해야 할 수도 있다고 했어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등골이 오싹했어요. 남편도 병원에 와서 하루 종일 지켜봤어요. 평소에 말수가 적은 분인데 그때는 제 손을 잡고 다시는 이런 일 없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70이 넘은 나이에 아내 걱정하느라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을까 싶어서 미안했어요. 넷째 날부터는 영양사 상담을 받았어요. 퇴원 후에 어떻게 식사를 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물론 수분 제한이 가장 중요했지만 염분과 단백질도 더욱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하셨어요. 일주일 동안 입원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같은 병실에 있던 다른 환자분들 얘기를 들어보니 저처럼 잘못된 건강 정보 때문에 병원에 온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한 분은 소금을 끊으면 건강에 좋다고 해서 아예 안 드시다가 쓰러졌다고 하고 또 다른 분은 단식이 좋다고 해서 며칠 굶었다가 탈수로 실려왔다고 하더라고요. 모두 TV나 인터넷에서 본 정보를 맹신한 결과였어요. 퇴원하기 전날 주치의 선생님과 긴 상담을 했어요. 선생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관리해야 하는지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무엇보다 건강 정보를 접할 때는 반드시 의료진과 상의하라고 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좋다는 정보라도 개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독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특히 신장, 심장, 간 등의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어요. TV나 인터넷 정보는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다고 하셨고요. 퇴원할 때 받은 주의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수분 일기를 쓰는 거였어요. 하루 동안 마신 모든 수분을 기록해서 800ml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거예요. 물, 차, 국물, 과일, 심지어 요구르트까지 다 계산해야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는 생활 패턴을 완전히 바꿨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몸무게를 재요. 부종이 생기면 체중이 갑자기 늘어나거든요. 하루에 1kg 이상 늘어나면 바로 병원에 연락하라고 하셨어요. 식사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국물 요리는 거의 안 먹고 물 대신 얼음을 조금씩 먹으면서 갈증을 달랬어요.
과일도 수분이 많은 건 피하고 수박이나 참외 같은 건 아예 먹지 않았어요. 가장 힘든 건 여름이 다가오면서 갈증이 심해진 거였어요. 날씨가 더우니까 물이 더 마시고 싶은데 800ml로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입안이 바짝 마를 때도 참아야 했죠. 순자 언니와 다른 수영장 친구들이 병문안을 왔어요. 제 사정을 들은 친구들은 모두 놀라면서 자기들도 당장 물 마시는 양을 줄이겠다고 하더라고요. 함께 따라했던 친구들이 제 일을 보고 무서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때 깨달았어요. 제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린 것도 있구나 하고요. 친구들에게 물 많이 마시기를 권했던 것도 사과했어요. 그리고 건강에 문제가 있는 분들은 꼭 의사와 상의하라고 당부했어요. 퇴원 후 한 달 뒤에 첫 추적 검사를 받았어요. 다행히 신장 기능이 조금 회복됐다고 하셨어요. 심장도 정상으로 돌아왔고 부종도 완전히 없어졌다고 하셨어요. 정말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선생님께서 잘 관리하고 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하면 큰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을 거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평생 수분 제한은 지켜야 한다고 하셨어요. 한번 손상된 신장은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은 수분 관리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연스러워졌어요. 갈증이 심할 때는 얼음을 입에 물고 있거나 무설탕 껌을 씹어서 침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써요. 식사할 때도 국물보다는 밑반찬 위주로 먹고 과일은 수분이 적은 사과나 배를 조금씩만 먹어요. 물 대신 양치질을 자주 해서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기도 해요. 가족들과의 관계도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아픈 일을 겪고 나니까 서로 더 챙기게 됐어요. 소영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안부를 묻고 작은 딸 소민이도 전화를 자주 해요. 남편과도 더 대화를 많이 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제가 너무 건강에 자신 있어 했는데 이제는 서로 건강 상태를 확인하면서 조심하고 있어요. 약 먹는 것도 서로 챙겨주고 병원 검사 날짜도 함께 기억해둬요. 요즘은 건강 정보를 접할 때 완전히 다른 자세로 봐요. TV에서 무슨 건강법이 나와도 일단 의심부터 해요. 그리고 우리 주치의 선생님께 물어보고 나서 판단해요. 아무리 좋다는 것도 제 몸에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알았거든요. 지난주에도 TV에서 어떤 운동이 관절에 좋다는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예전 같으면 당장 따라 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다음 진료 때 선생님께 물어보고 결정하기로 했어요. 동네 수영장에서 만나는 친구들에게도 제 경험을 자주 얘기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건강 정보에 현혹되기 쉬우니까 꼭 의사와 상의하라고 당부드려요. 건강한 것 같아도 숨어있는 질병이 있을 수 있다고요. 순자 언니는 저 때문에 정말 놀라서 종합검진을 다시 받았어요. 다행히 별 문제 없다고 나왔지만 그것도 의사와 상의해서 물 마시는 양을 조절하고 있어요. 제가 이런 일을 겪고 나서 깨달은 가장 중요한 건 나이가 들수록 더욱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젊을 때는 몸이 웬만한 무리는 감당할 수 있지만 60대가 넘어가면 작은 변화도 큰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특히 만성질환이 있는 분들은 더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고혈압, 당뇨, 신장병, 심장병 등이 있으시면 아무리 좋다는 건강법도 함부로 따라 하시면 안 돼요. 꼭 담당 의사와 상의하고 나서 결정하세요. 인터넷이나 TV 정보는 일반적인 건강한 사람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아요. 개인의 특수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죠. 그래서 같은 나이라도 건강 상태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요즘 젊은 분들은 의학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어서 좋지만 때로는 그것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절대 의사의 진료를 대신할 수는 없다는 걸 기억하세요. 제가 정말 후회하는 건 가족들 말을 듣지 않은 거예요. 남편도 딸도 모두 걱정해서 말렸는데 제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요. 나이가 들수록 가족의 조언에 귀 기울이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은 매일 감사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다행히 큰 후유증 없이 회복됐고 앞으로 잘 관리하면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무엇보다 이 경험을 통해 건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물론 지금도 가끔 답답할 때가 있어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음껏 마시지 못하는 게 힘들죠. 하지만 그 작은 불편함이 제 생명을 지켜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요즘은 다른 건강관리 방법을 찾고 있어요. 물론 모든 것을 의사와 상의해서 결정하고 있어요. 가벼운 산책이나 스트레칭 같은 운동은 괜찮다고 하셔서 매일 30분씩 동네를 걸어 다녀요. 피부 관리도 예전과는 다르게 하고 있어요. 물을 많이 마실 수 없으니까 외부 관리에 더 신경 써요.
보습제를 자주 발라주고 가습기도 틀어서 실내 습도를 맞춰줘요. 비록 물을 많이 마시지는 못하지만 피부 상태가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부종이 없어지니까 얼굴선이 더 깔끔해진 것 같기도 하고요. 외부 관리만 잘해도 충분히 좋은 피부를 유지할 수 있다는 걸 알았어요. 혹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저와 비슷한 연령대이시거나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건강 정보를 접할 때 정말 조심하시기 바라요. 아무리 좋다고 하는 것도 본인에게는 독이 될 수 있어요. 특히 신장, 심장, 간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수분 섭취량부터 시작해서 모든 건강 관리를 의사와 상의하세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정기검진을 빠뜨리지 마시고 가족들 조언도 귀담아 들으세요. 저는 정말 운이 좋았어요. 응급실에 빨리 갔고 좋은 의료진을 만났고 가족들이 잘 돌봐줘서 회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든 분이 저처럼 운이 좋을 수는 없잖아요.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된다고 하죠. 저도 이번 일을 겪고 나서야 정말 실감했어요. 앞으로는 제 몸 상태를 정확히 알고 그에 맞는 관리를 할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나이가 들어도 건강 관리에 대한 관심을 잃지는 말라는 거예요. 다만 올바른 방법으로 전문가와 상의해서 하시라는 거죠. 무작정 따라하는 것보다는 신중하게 접근하시기 바라요. 저도 앞으로 더 건강하게 살기 위해 노력할 거예요. 제한된 조건 안에서도 최선을 다해서요. 그리고 제 경험이 비슷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